지난 시간에는 저희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어떤 건가, 그리고 자료 제출을 위해서 수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료 제출을 실제로 하는 화면들을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우리 입장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고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료비 공제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간혹 이 영수증이 안 끊어지면 내가 사용한 금액으로 합산이 안 된다, 즉 지출 경비처럼 처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출 내역은 따로 현금 영수증이 됐던 아니면 카드사에 결제가 됐던 넘어가게 되고요. 이 의료비로 제출되는 자료는 의료비 항목으로서의 따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의료비 공제 역할을 해주게 되고, 환자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의료비를 올해 얼마를 썼는가를 증명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의료비 공제에서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실제로 받을 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입력을 해보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 되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되는 저희도 한 번씩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했었어야지 의료비 공제 항목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료비 자료 제출을 다 해드리지만 이걸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서 공제받으시는 분들은 몇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필요한 자료지만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안 필요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연말정산을 빠르게 간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자료 제출을 1월 초가 되면은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의료비 내역과 무관하게 치과에서 사용한 비용은 환자의 지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빠의 카드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서 자녀가 결제를 했을 때 이 자녀의 의료비는 아빠의 의료비로 끊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비라는 거는 누구의 카드를 사용했느냐, 누구의 주머니로부터 현금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료를 받았느냐가 주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이름으로 의료비는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추후에 그 내역을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인 경우에 굳이 그거를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환자분이 고집을 피우시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로서의 효력은 환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의료비 내역은 환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버지의 카드 사용 내역은 아빠의 지출 내역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빠르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해주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분들, 우리 환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 조회, 돋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태까지 사용했던 카드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이 쭉쭉쭉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직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카드사에서도 우리처럼 자료 제출을 하고 있고요. 또 요양기관들은 의료비 사용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해줌으로써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치과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팩스로 혹은 이제 원본을 우편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개별로 연말정산 영수증을 끊어서 환자분한테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종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겠죠. 그래서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전산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굳이 영수증을 끊으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 즉 의료비가 발생하는 모든 기관들이 해줘야 되고요. 의료기관 자체 혹은 대표자, 개설자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우리가 전년도에 진료한 내용을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 됐을 때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방법에 보시면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청구 프로그램,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수납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엑셀 파일로 혹은 별도의 수기 장부에다가 아무리 수납 처리를 열심히 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를 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료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년도 진료에 대해서 청구 프로그램상의 수납 처리를 안 해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매년 1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되고 일정은 12월에 국세청에서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1월이 되면은 첫째 주에 7일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국세청에 공지가 안 나왔지만 아마 이제 1, 2주 내로 공지가 나올 거고 1월 1일이 되면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공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환자분들이 해맑게 이제 오셔서 나는 이제 개별로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이로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연말정산 영수증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치과에서 발행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의 반응이 내가 사용한 돈이 100만 원인데 왜 영수증에 50만 원만 나오나요? 치과에서 행정 업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치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그러니까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실제로 수납 처리를 안 해놨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대로 했다면은 이 치과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서 50만 원만 영수증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소득공제가 되는 의료비가 있고 안 되는 의료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치료를 했다고 모든 치료가 의료비로 인정이 되고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세 번째로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는 총 5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소,
치과 의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인데 아무 비용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비용, 그러니까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에 대한 비용을 수납하면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 첫 번째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의료비를 조회를 연말정산할 때 해보시면은 병원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약국의 이름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약국에서 치료를 위해서 구입한 약제비 혹은 그 외의 이제 비용들을 다 연말정산을 의료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적 자체가 치료나 요양, 즉 치료 목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대부분 이제 약국에서 발행되는 의료비 내역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처방전도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은 처방전이다라고 하면은 의료비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뭐 흔하게는 감기가 있어서 아니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원예 처방전으로 받은 구입 비용은 당연히 의료비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4번은 참 챙기기가 어려운데요. 매번 안경원에 갈 때마다 이걸 별도로 받아놓으면 제일 좋은데 연말이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은 사실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받으러 가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1년에 많이 가시는 게 아니라면은 가실 때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끊어 놓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청기 구입하신 비용이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과에서 치열 교정을 했을 때 이 치열 교정은 의료비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세청이 아주 예전에 1998년도부터 일관되게 고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보철, 틀니,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 왜냐하면 스케일링은 치주 치료를 위한 비급여라 할지라도 치주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이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뭐 틀니, 임플란트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치열 교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저작 기능 장애가 있다라는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라면 치료비로 분류가 되고 그 경우가 아니다라면 미용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치의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봤을 때 이거는 저작 기능 장애로 볼 수 있다, 부정교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치열 교정비의 치료비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물론 부정교합이긴 하지만 잘 안 씹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앞니가 삐뚤삐뚤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미용 목적에 좀 더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 자료 제출을 위해서 우리가 수납을 잘 해놔야 되는데요. 자료 제출 전에 확인하실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모든 환자가 정확하게 수납 처리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어쨌든 환자는 내가 요양기관, 치과에서 낸 돈에 대해서 의료비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가 낸 금액만큼이 잘 맞는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면 치과에서 미리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물론 이 부분은 책임 소재는 환자분한테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요양기관이나 약국에서는 모든 내역을 제출해도 돼요. 제출하고 환자가 의료비 제출을 할 때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거는 미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체크를 제외해서 제외 처리를 스스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과연 이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치과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이건 명확하게 미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애초에 제외 처리를 미리 해두시면 환자가 혼선 없이 의료비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 상에서 공제 제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수납창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수납창이 떴을 때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은 공제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를 살짝 대보시면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제외라는 메모가 뜹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료 제출하실 때 내역을 빼고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나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납창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다 같이 제외 처리를 해야 되는 방식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납창에 있더라도 항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개별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진료를 여러 개를 했으면 그중에는 의료비도 있을 수 있고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만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납창에서 못했다.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자료 제출 조회 화면, 즉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DI 메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EDI 메뉴에서 조회를 하고 나면은 모든 대상자의 이름 앞에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그럼 이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자료 생성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납창에서 일일이 못했다 그러면은 조회 화면에서 제출을 제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살펴보면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 반드시 수납 처리를 해두어야 한다는 점. 왜냐하면 모든 의료비 제출은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 처리가 되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혹은 다른 장부를 아무리 예쁘게 잘 작성을 했더라도 의료비 제출에는 부적합하다. 의료비 제출을 하려면 청구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납 처리를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수납 형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료비 자료 제출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는 매출 처리하거나 세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의료비 혜택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했든 현금으로 했든 수납 자체는 전달이 안 돼요. 이 환자가 총 얼마를 수납했느냐가 의료비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내역에서는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로 총 얼마를 사용했느냐가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납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총 금액만 빠르게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급하게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세무 처리를 추후에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 처리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차피 수납을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보험인지 비보험인지를 분류해서 수납 처리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의료비 자료 제출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무 처리까지 염두에 둘 여력이 없다, 척박하다라고 하시면은 환자가 사용한 총 금액만 저장을 해서 급하게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강에서는 쉽게 따라하는 자료 제출, 즉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화면을 따라하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